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이미 흡수가 많이 진행돼서 결국에는 뼈이식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뼈이식 없이는 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달인 임달 박영준입니다. 어제 요즘 유튜브 보면은 임플란트에 뼈이식은 필요 없다라는 영상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유튜브 보면 임플란트에 뼈이식이 필요 없다는 영상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임플란트 진단 후에 상담할 때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원장님, 뼈이식까지 꼭 해야 되나요? 괜히 치료비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오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뼈이식한 임플란트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유튜브에서는 뼈이식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또 다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년 동안 임플란트 진료한 경험하고 실제 논문들에 근거를 해서 왜 뼈이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치아가 빠지면 환자분들께서는 치아만 없어졌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치아 뿌리를 감싸고 있던 잇몸뼈, 즉 치조골까지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 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 조직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리적인 골 흡수라고 하고요. 특히 치아 뿌리 바로 옆에 있는 건들본이라고 하는 뼈는 굉장히 얇아서 빠르게 흡수돼요. 보통 발치 후에 3에서 6개월 사이에 수평적으로는 평균 4mm 정도, 수직적으로는 1에서 2mm 정도 뼈가 줄어들어요.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뼈이식 없이는 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말 똑똑하다는 챗 GPT한테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발치를 하자마자 뼈이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랑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뼈이식 없이 심는 거랑 과연 더 뭐가 나을까? 그 챗 GPT의 답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발치 즉시 치조골 이식을 병행한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성공률 면에서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치조골 손실을 줄여주고 충분한 뼈 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추가 수술 가능성도 줄어들고 치료도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뼈 흡수가 많이 예상되는 부위일수록 즉시 뼈이식을 함께 하는 게 더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6개월을 기다렸다가 뼈이식 없이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에는 이미 흡수가 많이 진행돼서 막상 시술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뼈이식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실제 제가 임상에서도 정말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치아를 뺀 채로 몇 달 그냥 두면 주변 치아들이 움직여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들이 움직이면서 치아의 공간이 줄어들고 또 잇몸 모양이 꺼져 버리고, 그러면서 계획했던 치료가 꼬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조금 더 깊게 다뤄보고 싶어가지고요.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들하고 최근 연구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제 경험도 더해봤고요. 발치 후에 치조골, 즉 잇몸뼈는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고 위축이 됩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은 발치 후 폭은 평균 3.5mm에서 4mm 정도, 높이는 약 1.5mm 정도 줄어든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을 때 필요한 잇몸뼈 두께 때문입니다. 임플란트가 씹는 강한 힘을 버티려면 임플란트의 뿌리, 픽스처라고 하죠. 이 두께가 어금니 쪽은 최소 한 5mm 정도, 그리고 작은 어금니는 4에서 4.5mm 정도, 그리고 앞니는 3.5에서 4mm 정도의 지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를 안정적으로 심고 유지하려면 임플란트의 바깥쪽 뼈, 볼 쪽은 최소 2mm 정도의 뼈가 있어야 되고요. 입천장이나 혀 쪽의 뼈는 최소 1mm 이상의 뼈가 있어야 안정적으로 임플란트가 유지가 돼요. 그 말은 어금니 쪽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는 최소 8mm 이상 뼈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니에서는 최소 6mm 정도는 뼈가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만약 이보다 뼈가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되거나 심은 뒤에도 뼈가 조금씩 계속 흡수가 돼서 오래 쓸 수 없고 실패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의 작은 뼈 이식이 나중에 큰 수술을 막아준다고요.
만약 뼈이식 없이 안정적인 뼈가 없는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는 뼈가 녹아버리면서 몇 년 쓰지 못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뼈가 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굉장히 얇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강한 힘을 받았을 때 임플란트가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오래 쓰고 실패 없이 버티게 하려면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결국에 치과 의사는 발치 단계부터 그 이후의 뼈 변화까지 고려해서 전체 치료를 계획해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골 이식과 치조골 보존술을 병행을 해서 예방적 치조골 관리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뼈 이식을 꼭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뼈 이식이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첫째로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된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아 주변의 뼈가 점점 흡수돼요. 특히 볼 쪽 뼈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플란트를 심고 싶어도 임플란트를 심을 뼈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는 잇몸병이 굉장히 심했던 경우입니다. 잇몸병은 단순히 그냥 잇몸만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치조골 자체도 약하게 만들어요. 이때도 협측, 순측 다 골질이 약해져서 그냥은 임플란트를 심기가 어렵고 뼈 이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악동이 문제인 경우인데요. 위턱 뼈 위에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커지거나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 높이가 너무 부족해집니다. 이때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뼈 이식 수술이 꼭 필요하게 되죠. 네 번째는 임플란트를 심은 협측 뼈 두께가 2mm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플란트 뼈가 너무 얇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골 흡수가 심해져가지고 임플란트가 흔들리거나 실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임플란트의 뼈는 생리적으로도 조금씩 흡수가 됩니다. 근데 충분한 뼈가 없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게 되고 임플란트의 수명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식립 전부터 CT로 두께를 체크를 하고 필요하면 반드시 뼈 이식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장면을 사진을 찍게 되고요. 이 사진을 통해서 환자분들께도 이만큼의 뼈 이식을 진행했다는 걸 직접 눈으로 또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앞니 쪽에 뼈가 흡수돼 잇몸이 내려간 경우, 즉 치은 퇴축이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치아 길이가 들쑥날쑥해 보이거나 보철물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뼈 이식 여부를 판단을 하고요. 어금니 부위는 협설폭이 8mm 이상, 앞니 부위는 최소 6mm 이상의 뼈 폭을 확보하지 않으면 필수적으로 뼈 이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도 임플란트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비용도 들이시고 힘들기도 하신데 오래 가시면 좋잖아요. 제가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치과를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을 10년 이상, 15년 이상 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을 굉장히 장기간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에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진짜인지 사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결국 의학은 근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뼈 이식이 무조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게 꼭 맞는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치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내 잇몸 상태와 상황에 맞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예약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진료 예약도 가능합니다. 안녕히 계세요.